수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업 순서는 복습, 개념, 연습으로 진행됩니다. 복습에서는 지난 시간에 냈던 익힘책 과제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6쪽과 7쪽 과제를 하지 못한 친구는 잠깐 영상을 멈추고 먼저 과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준비가 됐다면 익힘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하는 부분에 동그라미 표 하세요. 이 문제는 답을 달아야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계산해야 하는 부분에 동그라미 표만 하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덧셈과 뺄셈의 혼합 계산에서 괄호가 없는 경우는 가장 앞부분을 먼저 계산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제처럼 괄호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있는 부분을 먼저 계산해야 하겠지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보기와 같이 계산 순서를 나타내고 계산해 보세요. 보기의 문제는 괄호가 있기 때문에 괄호 있는 부분에 먼저 표시를 하고 1번이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31 빼기 1을 연결해서 2라고 써줬습니다.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80 더하기 19 빼기 36 문제의 경우에는 괄호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진행됩니다. 80 더하기 19는 99지요. 두 번째로 연결해서 99 빼기 36은 63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괄호가 있기 때문에 DL 먼저 해결하게 됩니다. 31 더하기 19는 50. 이 값과 67의 차를 구하면 17이 되겠지요. (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동일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 빼기 9는 29. 29와 11을 더해주면 41. 두 번째 문제는 괄호가 있기 때문에 괄호를 먼저 해결하면 16. 24에서 16을 빼면 8. 정답은 8이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지혜네 반 학급문고에는 동화책 55권, 위인전 28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6권을 친구들이 빌려갔습니다. 남은 책이 몇 권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구해보세요. 동화책이 55권, 위인전이 28권이 모두 있는 중에서 36권을 빌려갔기 때문에 55 더하기 28 빼기 36이라는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55와 28을 풀어보면 83, 거기서 36을 빼면 47, 남은 책은 총 47권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식당에 있는 음식의 가격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수는 돈가스를 먹었고 슬기는 김밥과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연수는 슬기보다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구해보세요. 일단 연수는 돈가스를 먹었습니다. 7,500원이죠. 슬기가 먹은 것의 가격을 구하는 식이 뭘까요? 네, 2,500원 더하기 3,500원이겠죠? 더 내야 되는 게 얼마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연수와 슬기가 내야 되는 돈의
차를 구하면 되겠죠? 7,500 빼기 괄호 열고 2,500 더하기 3,500이라는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얼 먼저 풀어야 하죠? 네, 맞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2,500과 3,500이죠. 이 둘을 더하면 6,000이 됩니다. 7,500 빼기 6,000은 1,500. 그래서 연수가 내야 되는 돈이 1,500원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의 경우 식에 알맞은 문제를 만들고 해결하는 것, 즉 여러 가지 답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개별적으로 제출받은 것을 확인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힘책을 풀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곱셈과 나눗셈의 혼합 계산은 덧셈과 뺄셈의 혼합 계산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괄호가 없는 식의 경우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한다. 괄호가 있는 식의 경우 괄호부터 해결하고 다시 순서대로 해결한다. 의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과서 12쪽입니다. 도자기 빚기 체험장에 24명이 있습니다. 4명씩 한 모듬이 되어 체험하려고 합니다. 한 모듬에 찰흙을 3덩이씩 나누어 주려면 필요한 찰흙이 몇 덩이인지 알아봅시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처음부터 다시 읽으면서 식을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찰흙이 몇 덩이인지 구하기 전에 일단 몇 모둠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24명이 4명씩 한 모둠을 만든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모둠의 개수는 총 6개가 되겠죠? 그리고 이 6개의 모둠에 각각 3덩이씩 찰흙을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18개가 되겠죠. 이것을 하나의 식으로 다시 써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24명의 사람을 4명씩 한 모둠으로 나눈 후 그 모둠에 3덩이씩의 찰흙을 준다 라는 식이 되겠죠. 위의 식을 계산할 때는 앞에서부터 24 나누기 4를 계산한 후 6과 3을 곱하는 순서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은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한다. 50 나누기 5를 먼저 계산하고 여기서 나온 값과 곱하기 2를 계산해 주는 것이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3쪽입니다. 가마 하나에 컵을 4개씩 3줄로 넣을 수 있습니다. 컵 24개를 한 번에 구울 때 필요한 가마는 몇 개인지 알아봅시다. 이 문제의 경우 가마 하나에 구울 수 있는 컵이 몇 개인가요? 라고 물어보죠. 가마 하나에 컵을 4개씩 3줄로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12개가 되겠죠? 먼저 계산해야 하는 부분을 괄호로 묶어 필요한 가마는 몇 개인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했지요. 총 24개의
컵을 4개씩 3줄로 넣을 수 있는 가마에 넣었을 때 몇 개가 필요할까요? 라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24 나누기 4 곱하기 3의 식이 됩니다. 위의 식과 같이 괄호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는 거 이제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알죠?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고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합니다. 괄호를 계산하고 다음 순서대로 해결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배운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교과서 13쪽 아래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해결한 후 다시 재생하시기 바랍니다. 다 해결해 보았나요? 그럼 함께 확인해 봅시다. 두 식을 비교하고 계산해 봅시다. 45 나누기 5 곱하기 3. 이 45 나누기 5 곱하기 3과 45 나누기 괄호 열고 5 곱하기 3 괄호 닫고 45 나누기 괄호 열고 5 곱하기 3 괄호 닫고 이 식의 차이는 괄호가 있고 없고가 되겠죠. 이 두 식이 다르다는 것은 풀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해결해 볼까요? 두 식의 계산 순서를 나타내 보면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식은 괄호가 없기 때문에 45 나누기 5를 먼저 계산합니다. 9겠죠? 그 다음 9 곱하기 3을 계산하면 27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식은 괄호가 있기 때문에 뒷부분을 먼저 풀게 됩니다. 5 곱하기 3은 15. 남은 부분을 해결하면 45 나누기 15. 그래서 정답은 3이 되죠. 식의 순서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답이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반드시 규칙에 맞추어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덧셈과 뺄셈, 곱셈의 혼합 계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익힘책 8쪽과 9쪽입니다. 오늘도 영상이 끝나자마자 게으름 피지 말고 꼭 반드시 정해진 시간 내에 과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